대학을 놓고 저는 네. 할 말이 많죠. 그런데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아이들은 네. 쉽게 보내는 아이들은 네. 고3 때 오는 아이들이에요. 아, 고3 때 와서 그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입니다. 오늘은 전체 대상 200회 비밀 저자 김지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입니다. 1세는 벌써 5일 만에 완판이 되셨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2세가 출간되고 있으니까는요. 많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원장님과 입시 얘기 그리고 학원 네.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요. 콩쿨과 입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콩쿨은 네. 그 곡 하나의 완성이고요. 네. 입시는 미래에 대한 완성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네네. 전략적이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탄탄해야 되죠. 그렇죠. 실력이 일단 또 네.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예중이나 예고를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전공을 하기 위해서. 네. 그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또 전공을 하면, 아까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예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얘가 전공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면 이제 좋아하냐 물어본다고 아까 네. 지난편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좋아하면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얼마만큼 엉덩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예요. 지구력이 네. 있어야지 그 연습하는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 예중을 가겠다는 이야기는 네. 그 어린 나이에 전국의 아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만 12세의 아이들 중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피아노를 제일 잘 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달달달달달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열심히 해. 네, 10시간씩 연습을 시켜서 네. 시험을 보게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예중에서도 예고에서도 음대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피아노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적 관리예요. 성적 관리. 예중 예고의 성적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중에서는 학교마다 네. 다른데 예원학교라고 네. 하는 학교에서는 5학년 1학기, 2학기, 6학년 1학기에서 국수, 사과 두 문제씩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시험 범위가 넓어서 국수사가. 네, 그 아이들이 네. 그 문제를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공부를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어렵죠. 그래서 실기 네. 점수를 88점을 맞았으면 네. 그 점수에서 만약에 내가 한 문제를 틀리면 0.5점씩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네. 점수를 배정할 때.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피아노로 90점을 맞았는데 네 문제를 틀렸어. 그럼 네. 88점이 되겠죠. 네. 커트가 보통 만약에 86.5다, 87이다 이러면 네. 그 아이는 붙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피아노로 88을 맞았는데 네 문제를 틀렸다. 그럼 86이니까 떨어지겠죠. 이게 예중이 피아노만 제가 이제 예고보다 예중이 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피아노만 잘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절대 아니다. 그쵸. 꼭 공부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교 입장에서라면 네. 제가 예술 중학교에서 네. 예술 중학교에 선생님이라면 어떤 아이를 뽑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중의 목적은 중요한 인재 양성이 아니라 예고에 진학을 잘 시키는 거예요. 예고 진학이 우선, 그러니까 진학률로 어쨌든 진학률로 이 말할 수밖에 명성이 없어요. 나오니까. 근데 네. 예고의 목적은 음대를 진학을 잘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진학을 잘 시키려면 아이들이 일단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을 뽑아야 돼요. 네, 공부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네, 되는 공부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 입시를 처음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실수하기 쉬우신 게 네. 피아노만 잘 치면 되는 줄 아는데 그쵸. 절대 큰일 나요. 네. 그러다가 실패를 봐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네. 아이들이 진짜로 더 잘 클 수 있는 애들도 더 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성적이 꼭 발목을 붙잡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피아노는 이제 막 열심히 치면 다 돼요. 근데 네. 성적은 어머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네. 성적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꼭 성적 관리를 꼭 신경 쓰시고 네. 예고 갈 적에는 네.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자유학년제? 네네, 자유학년제의 피폐에 대해서 진짜 저는 학원 하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이런 그렇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보세요. 1학년 때 나의 재능이 뭔지 찾는다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요. 네. 그 경험하는 시간 동안 공부에 자기가 하고 있는 페이스를 놓쳐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첫 중간고사 때 현타가 와요. 네, 그렇죠. 성적이 뚝 떨어지거든요. 네. 나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래서 2학기 때 막 회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다
다 같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또 3학년 때도 다 열심히 해봤자 예고 진학 못해요. 네. 결국은 그래도 2학년 힘들다. 1학기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고는 네.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네. 네. 여기까지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적이 50대 5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네. 1학기 실 성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네. 이 성적을 망치는 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네. 네. 예원학교나 선화나 선화예중이나 네. 개원예중이나 예술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에도 시험을 다 봐요. 예중은 시험을 보는군요. 몰랐어요. 다 봐요. 네.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수행평가 보고 실기고사까지 다 봐요. 네. 왜 볼까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학습 습관을 이렇게 잘 시키는 곳은 항상 1년 12달 시험을 보고 그럼요. 있군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애초에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공부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네, 거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중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애들은 시험을 봐도 걔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겠네요. 네, 예고가 그래서 당연히 예중 아이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고에서도 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꾸준하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원장님께서 뭐 피아노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부적인 관련을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공부를 또 꾸준하게 지속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입시 초기에 실수를 했던 거는 네. 애들 시험 기간에도 무조건 불렀어요. 피아노 시험 치라고. 기간에도. 네. 네네. 근데 입시에 대해서는 전략 중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게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될 양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피아노 이후에 방학 기간은 연습을 해야 될 양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꾸준히 계속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 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시험 조절을 이 생각은 정말 못하실 것 같아요. 초보 원장님들은 실패하죠. 실패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습의 시간을 시험 기간에는 일주일, 네. 2주일 쉬는 거 저는 용서해줘요. 네. 대신 방학 때 10 to 10을 하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방학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그 입시 전략에서 밀려요. 네. 공부와 정말 악기와 두 가지를 다 하려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면 네. 자기 갖고 있는 그 꿈을 갖고 네.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저희 아이들 중에 네, 네. 예원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네. 아빠가 기차에서 내리니까 네. 애를 픽업을 하려고 이제 평택역 앞에서 나와라 아빠 차 앞이다 역 앞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저 버스 타고 갈래요. 왜? 이거 여기 예원 보여주려고? 써있는 거 아무도 못 알아봐요 평택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예원이란 글씨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쵸.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 과잠 있잖아요. 네네. 과잠. 네. 서울예고, 네. 뭐 예원학교, 뭐, 네네. 뭐 이게 선화예고 과잠 딱 이렇게 네. 겨울에 패딩 딱 입고 가면 애들이 그 부러운 눈빛, 막 네. 이런 걸 굉장히 즐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유지하려면 그 노력이 따라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가져 있는 건 왜냐하면 아니죠. 또 예중예고는 뛰어난 아이들만 온 거잖아요. 공부도 그쵸. 잘하고 악기도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버텨내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아이들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항상 1등 했는데 완전 꼴등을 하고 중간 이하를 하고 이런 성적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견뎌내는 걸, 그러니까 마인드가 무너져서 또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이 난 너무 아이들- 평범한 아이 같으니까. 그쵸. 이걸 또 어떻게 또 아이들을 자극시켜서 좀 근데 해주세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꼭 와요. 2학년 1학기 때. 네, 2학년 네. 1학기 때 네. 또는 빠른 아이들은 1학년 2학기 때 와요. 네. 나 피아노 그만할래. 네. 왜? 애들이 너무 잘해. 그쵸. 내가 과연 이걸 해서 할 수 있을까? 그쵸.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명언이세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래서 네. 아이한테 말해요. 결국은 너가 그 아이랑 끝까지 경쟁하는 게 아니야. 결국 넌 너 자신하고 싸우는 거라. 네, 네. 네가 이 피아노가 좋으면 네가 실기 등수가 몇 등이 나오든 네. 네가 그 아이랑 그 아이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는데 난 아직 국내 콩쿠르에 메이저도 못 나가봤어.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네. 네 음악에 대해서 네 음악 하나 자체만 가지고 즐거워해. 네, 네.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해. 그럼 네. 이겨 결국. 끝까지 하면 이긴다.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네. 같고요. 잘 이겨낼 수 있게 아이들한테 사실 원장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말들을 해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쓰셨던 표현들이나 이 용말들이 되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원장님은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전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콩쿨은 콩쿨곡에 있잖아요. 입시는 그러면 입시곡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7월 네. 달 6월 말 정도 되면 입시곡이 나와요. 아, 입시곡이 지정곡이. 다 지정곡이 있어요. 네, 지정곡이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네. 학교 중에는 그 지정곡이 만약에 에튜드랑 베토벤 소나타인데 네. 이걸 가지고 또 자유곡인 학교가 있어서 네. 예고는 하나밖에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곡인 그 곡만 딱 해야 되지만 네. 수시를 보거나 뭐 이럴 적에는 이 두 네. 곡을 가지고 다른 학교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그래서 학교로 가시고. 지정곡이 있을 적에는 사실 저는 더 좋죠. 왜냐면 네. 지정곡에 제가 더 강하거든요. 아, 지정곡이 또 강하시고. 비법이 있으세요? 지정곡을 어떻게 또 잘 가르치는 지정곡은 비법? 더 열심히 디테일하게 파면 돼요. 악보를 계속 들여다보고 네. 하나하나 다 찾아내면 악보에 다 써 있어요. 아, 악보 그대로 하는 네.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네. 입시는 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네. 지나친 음악적인 해석이나 네. 또 너무 건조하거나 이거 둘 다 안 돼요. 입시는 가장 노멀하고 깔끔해야 돼요. 개성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좋다. 개성 표현이 되는 게 좋겠지만 네. 과하면 안 돼요. 가하면 안 된다. 예, 피아노 콩쿨은 개성 표현이 되고 내 표현이 좋아서 네. 나를 충분히 알려줘서 무대에서 폼나게 치는 게 좋겠지만 네. 입시는 막을 치거든요, 커튼을. 네. 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치면 이거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 소리로만 승부를 커튼이 쳐진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네, 입시는. 네. 소리로만 승부를 하기 아. 때문에 정말 내 정직한 소리로 답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제 예술이기 때문에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던 아이들도 네. 막을 치고 치는 이 피아노에서 정직한 소리로만 승부를 볼 때 안 되는 경쟁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달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입시는 더도 덜도 되도록이면 단점이 누구한테든 체크가 안 당해요. 네. 깔끔하고 간결하고 단정하게. 네네. 아, 입시와 콩쿠르도 다를 수가 있고 곡 해석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입시의 성공이다. 네네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런 거는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재능 있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청음이 거의 절대 음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악보를 좀 안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듣고 외워버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곡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악보 보게 또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악보 문제를 놓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 왜냐면 네. 대학을 악보 못 봐서 못 가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중을 악보 못 네. 봐서 못 가는 애도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절대음감인 아이한테 악보를 안 보게 시키지는 않아요. 악보를 네. 보도록 권하지만 권하고. 네. 악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아, 너무 스트레스. 왜냐하면 받지 그 않는다. 악보 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가져서 네. 절대음감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 틀 안에다 집어넣기 그럴- 위해서 그럴 자기가 수 갖고 있을 있는 것 그 같아요. 자유로운 음악적인 소질을 빼앗길 수가 있어서 네. 이거를 갖고 가면서도 이 악보를 조금씩 가져와야 돼요. 악보 보는 네. 독보력을.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을 따로 별도로 네. 이 아이가 뭐 입시곡이 나왔는데 저희 표현대로 까막눈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 악보를 너무 못 보는 아이들 그런 네, 경우에 네. 선생님이 딱 밀착 마킹해가지고 네.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아. 네. 같이 읽어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읽어줘서 입시곡을 완성을 해요. 네. 근데 그 기간이 예중 들어가서도 한 학기 정도는 같이 읽어주면 그 후에는 네. 다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져요. 한 학기 정도만 해도 네. 그게 그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네. 네, 맡긴 재능에 충실하면은 네네네. 네, 언젠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선생님들 중에 그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얘는 네. 악보를 못 봐서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보를 뭐 해야 합니다 하면서 학부모님들 네, 그렇게 네. 상담하시면서 악보에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님들 우리는 세 가지의 독립이 되어야 돼요. 연주자들은. 네. 첫 번째는 엄지의 독립이 돼야 되고 엄지의 왜냐하면 엄지가 독립이 돼야지 손가락이 네. 이제 고른 소리가 나요.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양손의 독립이 돼야지 네. 반주와 멜로디가 또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악보로서 독립이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악보로서의 독립을 위해서는 네. 악보를 무조건 잘 읽는 게 답은 아니에요. 네. 네. 무조건 악보를 정말 정확히 잘 읽고 그다음 벗어 던질 수도 있어야 되는 네, 시점이 네.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실전 팁이신 것 같고요. 그 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입시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입 사실은 뭐 예중 예고도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또 대입이
강건이잖아요. 네. 대입을 또 잘 치르는 방법이나 이런 팁들이 있을까요? 이걸 준비하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원장님들도 계실 건데 원장님만의 팁이 제가 사실 음악을 잘 모르니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놓고 저는 네. 할 말이 많죠. 그런데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아이들은 네. 쉽게 보내는 아이들은 네. 고3 때 오는 아이들이에요. 아, 고3 때 와서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올라온 N수생들 있잖아요. 네네. N수생들이 가려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올라서 예중 예고를 거쳐서 대학을 서울대 네, 또는 네. 뭐 연세대 또 뭐 이렇게 그 상위권 경희 한양 이렇게 국민 이렇게 상위권을 가려는 애들은 N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거기가 너무 네. 바늘구멍처럼 힘들어요. 네, 네. 걔네들은 정말 탄탄하게 밀착 마킹을 해줘야 되는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한치의 한 음도 틀림이 없이 정말 어렵게 가야 되는데 네. 고3 때 와서 선생님 저 죄송한데 성적은 좀 안 되고 주변에 4년제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면 전 진짜 너무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쉽게라는 말은 죄송해요 선생님들. 네. 근데 선생님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방법을 좀 공유해 주세요. 두 곡 에뛰드랑 소나타를 네. 주구장창 연습시키시면 돼요. 두 곡만 해라. 네, 두 곡만. 네. 근데 주구장창 연습을 시키시는데 처음에야 애들이 뭐 악보를 뭐 체린 30번 치다가 이제 자기 성적 안 되니까 대학 진학 원서 쓰려고 보니까 뭐 아 이제 내가 볼 때 전문대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네. 애들이 그러면 피아노라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해서 얘가 잘 밥 먹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어머니 지방대 나와서 네. 피아노학원 차리면 되잖아요. 네, 네. 그쵸. 대신 강사 경력을 꼭 쌓아서 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세요. 어머니 네. 차량 운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들이 그 꿈의 직업이에요, 엄마들의. 네, 네. 자기 그쵸. 본인의 맞아요. 딸이 차편하고 원장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 관리해 네, 주시는 거. 네. 그래서 대신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다 해서 끝내지 마시고 네. 대학 때도 계속 학원에 나와서 티칭하는 법도 배우고 네. 또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게 공부를 길게 봐라. 늦게 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길게 해서 길게 공부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에 포커스를 네. 맞춰라. 네. 내가 좋은 연주자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죠. 늦게 시작했으니. 예, 그러면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네. 아, 정말 진짜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언이에요. 왜냐면 해드려요. 공부를 해서 답이 없거든요. 네, 답 없어요. 그랬을 때 딱 두 곡만 연습을 시켜서 가서 원장님으로 선생님으로서의 경력을 좀 쌓아서 원장님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네. 선생님들 중에 제가 피아노학원 원장님들 중에 유학파 선생님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교수급부터 네. 진짜 전문대 나온 선생님까지 네.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레벨이. 근데 누가 제일 잘 가르치느냐? 네. 그거는 답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쳐요. 아,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친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목숨을 다한다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목숨을 네. 다한다는 거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일생 80년 중에 그 기간을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거. 그게 제 목숨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기간 동안 우리가 제가 나 대학 보내는 거 쉽고요. 근데 정말 쉽겠어요? 어렵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만큼 애를 쓰겠어요. 그럼요. 말도 못하게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네. 그 아이랑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동고동락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 학교를 보낼 때는 말도 못하죠. 그 뿌듯함이. 아, 정말. 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누구나. 선생님이 되시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목숨을 덜 바칠 뿐이다. 시간 투자를 덜 할 뿐이다. 근데 정말 이 아이한테 쏟는 애정과 근데 원장님은 이미 기술도 이미 갖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술을 선생님 원장님들께서 한 번에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한 번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30년 내공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전문가들은 10년, 20년 이렇게 다 적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시는 거고 초보 원장님은 또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학원이 굉장히 공평한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원 원장님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네. 저는 학원 원장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내가 귀한 일인지, 이 아이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정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네. 성경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죽게 하듯 이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면 정말 우리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네, 네. 돈도 당연히 따라와요. 네. 학원 원장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대기업의 뭐 연봉 뭐 얼마,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잘 버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못 버는 선생님들도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저는 100% 학원은 노력한 만큼 나와요. 노력한 만큼 나온다. 저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근무하시는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시면 네. 선생님들이 그거 하루에 근무 8시간에서 10시간 나는 학원에서 그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보통 6시간, 7시간밖에 일 안 하시잖아요. 너무 원장님들. 고수익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네. 조금 더 노력하시라고요. 그 네, 시간을 네. 빼서. 네. 그러시면 선생님들 진짜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네. 벌고 네. 내가 보람 있고 값진 일 하시면서 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노력을 하실 때 노력의 방향을 좀 잘 설정을 하시면 조금 빨라요. 근데 그 노력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시나 이런 분을 뵈시면 돼요. 이런 분의 강연을 듣고 제가 하는 유튜브 골목학원도 방향을 좀 조금 더 빠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정말 빠른 결과도 낼 수 있는 게 바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학원 또 원장님들, 신임 원장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학원 운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신임 원장님들께 해주실 이때 3월에는 이걸 꼭 준비를 해라. 신학기 준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늘 3월 같아야 돼요. 아, 이는 또 제가 심쿵합니다. 매달 3월 같아라.